한편 겨울 별미라는 매생이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곳에선 기계화된 공정을 통해 매생이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매생이를 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매생이 제품과 건결건조 매생이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6만 인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물로 따지면 3톤 정도씩 생산이 가능합니다. 매생이 가공 공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위생인데요. 때문에 양식장에서 채취한 매생이가 들어오면 철저한 위생관리 과정을 6단계나 거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인데요. 쉼 없이 매생이를 펼쳐서 휘젓는 손길.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예, 이물질 고르고 있습니다. 대나무 가시 같은 거 이런 거 고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커다란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걸러진 매생이는 비로소 가공기계 위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길게 뻗은 기계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 이물질 제거 과정이면서 세척도 진행하는 겁니다. 거센 물줄기를 거치며 덩어리도 제법 풀어졌는데요. 1분 정도의 수압과 함께 그 세척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매생이 안에 모래가루, 쇳가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거하는 세척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에 연결된 호수를 따라가면 세 번째 이물질 제거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품 때문에 마치 세탁기가 연상되는군요. 에어 공기방울이 매생이하고 그 이물질을 분리시켜서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히고 매생이를 위로 뜨게 만들어서 그 모래가루나 돌가루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공정입니다. 네 번째엔 좀 더 정밀한 이물질 제거 과정이 진행됩니다. 0.4mm 틈이 있습니다. 그 물하고 매생이만 빠져나올 수 있게끔 기계적으로 선별을 하고 세척하는 공정입니다. 0.4mm의 작은 구멍을 통과한 매생이는 눈에 확 띄게 입자가 가늘고 넓게 퍼진 상태입니다. 이때도 가는 물줄기를 쐬어 세척과 함께 뭉친 것들을 펴줍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도 상품화되려면 한 번 더 손길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작은 이물질 하나까지 잡아내기 위한 마지막 과정. 여기 보면은 김이 섞여 있어요. 이거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매생이에 섞여 있는 김을 골라내는 건데요. 집게는 쉼없이 무언가를 콕콕 집어내지만 초보자의 눈에는 다 같은 색상의 매생이로 보일 뿐입니다. 손등 위에 올려서 보여주어도 이걸 어찌 찾아낸 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먹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틀리니까 이거 그 재료 가지고 매생이야 되잖아. 근데 김이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을 골라내는 거예요. 매일 8시간 동안 초록빛 매생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반복되는 작업. 눈은 물론 목과 손까지 쉽게 피곤해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매생이철을 맞은 겨울에만 바짝 바쁘기 때문에 직원들은 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손 안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힘들어도 해야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12월과 1월 이 두 달 동안의 수입이 가공 공장의 1년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이 매생이를 탈수해서 하나에 25g짜리 블럭 28개 판으로 만들어진 블럭판에다가 담아가지고 얼린 다음에 동결건조로 넘어갑니다. 무려 6번의 이물질 제거와 3번의 세척 과정을 거친 매생이는 작게 나누어 급냉시킨 후 이동됩니다. 다음 과정은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남 무안의 공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동결건조기인데요. 건 상태에서
물이 증발이 되지 않고 승화로 직접 기화되기 때문에 형태와 맛과 향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동결 건조기 안에서 약 40시간 동안 머물다 이틀 만에 밖으로 나온 매생이는 그 모습이 사뭇 달라져 있는데요. 물기는 모두 날아가고 바삭하게 굳어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어도 바서스 부서지며 가루가 되어버리는 매생인데요. 수분 3% 이하로 동결 건조가 되면 1년 6개월 이상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디 때든 쉽게 편리하게 드실 수가 있죠. 이 매생이를 따뜻한 물에 넣고 저어주기만 하면 다시 기존의 식감과 맛이 살아납니다. 꼼꼼한 가공 과정을 거친 덕분에 전국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매생이를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지요.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70살까지. 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진 강원도 강릉. 새해맞이 명소로 각광받을 만큼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주문진을 찾아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바다. 이때만은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동해의 최대 어항인 주문진항은 겨울에 더 바쁩니다. 겨울철을 대표하는 미각으로 자리매김한 대게가 제철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12월 1일서부터 대게철이래요. 맛도 들었고 지금 최고 맛있을 시기가 이 시기라. 수심이 깊은 바다에 사는 대게는 이 시기에 가장 살이 꽉 차 있는데요. 주문진 시장은 대부분 선주 직판으로 조업하자마자 좌판에 놓이기 때문에 신선함을 자랑합니다. 살도 많고 단맛도 아주 죽이고 좋아요. 쪄서 드세요. 최고입니다. 주문진항 근처를 걷다 보면은 곳곳마다 뿌연 수증기가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쉼 없이 돌아가는 찜통 속엔 바로 대게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양념이 필요 없을 만큼 달고 짭짤한 대게는 쪄서 먹는 게 가장 좋다네요. 요즘엔 식당마다 대게살을 쉽게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손질도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먹기 좋게 그냥 잘라요.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추워질수록 살이 오동통하게 오릅니다. 저희가 하루에 많이 자를 때는 한 300마리에서 500마리 자르죠. 손질된 대게가 드디어 손님상에 오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쪄낸 대게는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합니다. 제철 맞은 대게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껍질 속을 꽉 채운 통통한 속살. 대게는 지방 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씹히는 식감 또한 일품입니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입니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고 게맛이에요, 게맛. 게맛이에요? 네, 게맛이에요. 대게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기도 수월하고 살이 꽉 차가지고 더 맛있어요. 게 먹고 체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소화가 잘 되는 대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를 않는데요. 게의 맛에 활용점정 내장 비빔밥까지. 게는 작은 놈 한 마리만 먹어도 흔적을 숨길 수 없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향이 짙고 맛이 뛰어나 오래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새벽 4시 주문진항. 어부들은 대게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바다로 나가는 배. 겨울 바다에서의 조업은 추위보다 무서운 게 바로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입니다. 얼마나 가는 거예요? 저 남쪽으로 한 1시간 반 갈 거예요. 대게가 잡히는 곳이 여러 곳이에요. 그물을 미리 쳐주는 거니까 오늘은 그 정봉길 앞에 쳐준 그물 거 들어가는 거예요.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왔지만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는데요. 경력 20년의 베테랑 선장이지만 여전히 바다의 상황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밖에 날씨가 오전 정도 오전밖에 안 돼요. 오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일찍 작업해갖고 들어와야 돼. 바다 날씨가 더 험해지기 전에 대게 조업을 서두르고 빨리 철수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그 사이 빗줄기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다 도착한 거예요? 네, 다 왔어요. 다 온 거예요? 이제 부터 찾아야지. 동이 트지도 않은 데다 비까지 쏟아지니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조명을 비춰가며 그물을 놓았던 자리를 찾아보는데요. 우리 배 보세요. 네, 대요. 그리고 한참 만에 어선의 부패가 확인되자 작업을 서두르는 선원들. 미리 바다에 놓아두었던 그물을 걷어들이는 양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험한 날씨에도 조업을 강행한 만큼 어획량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대게는 드문드문 보일 뿐 드디어 오늘 첫 수확입니다. 대게다. 초반 어획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더 나아지길 바라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 대게를 잡기 위해 3,000m나 되는 큰 그물을 사용하는데요. 기계로 끌어올리는 데만 1시간가량이 소요될 정도랍니다. 수심이 한 130m 정도 돼요. 바다 밑에서 먹을 거 찾아다니다가 걸린 거지. 비조차 막지 못한 열정에 바다가 단복한 걸까요? 그물에 딸려오는 대게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잡은 대게는 곧장 그물에서 분리해야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조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깜짝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대구! 오. 겨울이 제철인 대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의 방문. 와, 이것도 뭐야? 꽁치! 꼼치의 엄청난 크기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한창 조업의 속도가 오르던 중 갑자기 굳어져 버리는 선원들의 표정. 급기야 돌아가던 양망기가 멈추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나무가 있다고.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 또다시 작업이 중단되고 바다에서 건져낸 건 버려진 통발입니다. 키 갖다 버려야지. 바다 오염되잖아. 또 버려야겠대. 바다가 우리 터전인데. 그렇게 늦어진 조업을 다시 서둘러 보지만 어느새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이번엔 파도마저 크게 일렁입니다. 끌어올리던 그물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에 조업을 강행합니다. 추위와 비 그리고 거친 파도까지 겨울 바다에서의 고군분투 중인 선원들인데요. 그런데 힘들게 잡은 대게를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9cm 이상만 되는 동안 저기 판매가 돼.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방류를 해야 돼. 안 되지? 다 자라지 않은 작은 대게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데요.
당장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바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조업을 결정한 건 이 시기에 1년간의 가족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묻어질 정도지만 대게는 다리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를 잃기 때문에 그물에서 대게를 일일이 떼어가며 섬세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물에서 바로바로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그러면은 네. 오늘 놔두면 죽어 걔가. 아, 그래요? 살려야 되잖아. 살려야지. 악전 굴뚝 끝에 잡은 녀석들은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